음. 삼각형의 넓이부터 등차 수열의 값까지 나온 걸 거고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질문 476번? 네, 이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개념원리 476번. 476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sin A, sin B, sin C가 다음의 관계식을 성립할 때 삼각형의 최대값에 대해서 자, sin A는 루트 2 sin B 그 다음에 이 sin C 자, 이거를 내가 K라고 나올게 이렇게 그럼 여기서 다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sin A는 K죠. 그치? 그 다음에 sin B는 루트 2분의 K죠. 그 다음에 sin C는 2분의 K죠. 이처럼 sin의 B를 알 수 있습니다. sin B는 뭐랑 똑같아? 세변의 길이 B, ABC의 길이 똑같죠. 세변의 길이의 B만 알아도 우리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최대값 크기. 자, 그래서 이거를 K로 다 나눠주면, 간단한 정수비로 하면, 좀 더 간단하게 해주면, 1대 루트 2분의 1분의 2분의 1이죠. 여기다가 2를 싹 다 곱해주면은 2대 루트 2분의 1이죠. 이렇게 됐니? 어. 이렇게 세 B를 나타낼 수 있고, 그럼 이게 세 변의 길이랑 똑같으니까 A 대 B 대 C죠. 누가 제일 크니? A가 제일 길죠. 그래서 A를 가지고서 코사인 값을 해주시면 돼요. A 가지고서.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자, 뭔 색깔을 쓸까? 자, 코사인 세타는 제일 큰 각인 코사인 A를 의미하며 코사인 A를 구해주시면 되죠. 세변의 길이 B를 이용해서. 자, 일단 A를 조금 소외시키세요.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1. 그 다음에 루트 2의 제곱, 1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녀석은 2분의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코사인 A값. 끝났네. 자, 그럼 이거 조금 더 예쁘게 써줄까?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이렇게 말이야. 됐니? 481번에 볼게요. 이렇게. 자, 직육면체가 있는데 저 입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 직육면체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쵸? 여기가 1이고 1이고 2예요. 3 사이즈가.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요 2차원 대각선과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요 긴 녀석의 2차원 대각선 사이에 이루는 각인 요 세타에 대한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돼요. 그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세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이쪽에 있는 이 2차 대각선을 1 뺄 때 루트 2니까 루트 2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1하고 2니까 루트 5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1하고 2니까 루트 5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됐니? 맞아요? 그럼 이거는 세면의 코사인 법칙을 써도 되지만 코사인 법칙을 쓰지 않아도 되죠.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코사인 법칙은 식이 그렇게 예쁘진 않잖아. 이렇게 꼭지각이 이등분되는 그걸 내리게 되면 뚱인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쪼개지게 되죠. 자, 여기 있는 요 빗금친 요 녀석을 뜯어서 다시 그려볼게. 이렇게. 밑변이 루트 5고
여기는 절반 됐으니까 2분의 루트 2고, 그 다음에 요 각이 지금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지? 그러면은,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5분의 2분의 루트 2죠? 범분수 위아래에다가 2씩 곱해줘. 이렇게. 그럼 10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다음에 48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놓여져 있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입니다. 근데 이제 D하고 E를 어떤 원리로 찍었냐면 상등분점을 찍었어요. 자, 요렇게 해서 D하고 E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등분점이랑 이 직각인 부분이랑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이 이루는각을 세타라고 씁니다. 이렇게. 그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죠. 음. 그래서 요거는 일단 직관적으로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은 자, 1대1대 루트이니까 이거 6루트이죠. 그래서 2루트2, 2루트2, 그 다음에 2루트2. 요 길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런데 요 길이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죠. 여기 지금 주석을 붙여두면 여기가 B고 여기가 D인데 BD하고 B2를 딱 알 수 있으면 뭐 코사인 법칙을 쓰겠지만 그거를 아마 여러분들 좀 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구하려면 좀 동선이 좀 길긴 해. 그치? 여기가 몇 도야? 45도니까 이걸로 BD를 45도인 거 이용해서 BD 자체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 BD의 제곱은 2 루트 2의 제곱 6의 제곱 마이너스 2 B C 코사인 A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근데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합동이니까 모르고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쉬운 방법을 말을 좀 해보고 싶어요. 쉬운 방법을. 자, 이렇게 쓰면은 3류야, 3류. 자, 3류. 그럼 1류는 어떻게 푸느냐? 자, 이거 이론적으로 이걸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풀으려고 낸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야. 자,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는 바로 넓이입니다. 삼각형의 넓이. 그리고 이 넓이가 사실 이번 시간 진도긴 한데, 중학교 때 이걸 했었기 때문에, 자, 뭐였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삼각형 ABC, 그 다음에 여기가 A, B, C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는 요 수선의 반의 길이, 자, 그거를 H라고 해볼게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 S는 일단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근데 이 H라는 녀석을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어? C에서 sin B 했다고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됐니?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2분의 1 AC 코사인 B. 쉽게 말해서 SAS 조건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를 우리 배운 적이 있죠. 사인 삼각비 상황에 이렇게 해서. 자, 네. 이런 게 있었습니다. 3학년 2학기에서. 자, 요걸 이용해 볼 건데,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행선과 넓이라는 걸 이용해 볼 거예요. 그 평행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사이에 수직 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이 이렇게 두 배가 되면, 넓이가 두 배가 되는 거. 이해되시죠? 밑변이 두 배면. 자, 그럼 봐봐. 이때 이 삼각형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어떻게 되니? ABC 넓이가 10파인 거 되세요? 그러면은, 요 넓이가 몇이니? 6이지. 이렇게.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결국 우리가 BD나 EB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잖니?
이렇게 맞지? 근데 자, 그러니까 여기도 넓이가 6이죠, 이렇게. 3등분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넓이가 18이죠, 지금? 이렇게 넓이가 18. 이걸 이용하면 이 길이를 알 수가 있잖아요. 넓이를 이용하면.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용을 해보려 하는데 잠깐만. 이상한 거 했나? 자, 제가 잠깐 좀 착각이 있었는데 정정할게요. 제가 드리려는 메시지의 취지는 뭐냐면 코슨 법칙을 이용하면 무조건 풀 수 있는 건 맞지만 코슨 법칙이 솔직히 조금은 복잡하다는 것도 인정하자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넓이를 이용한 걸로 이렇게 푸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요거보다는 더 간단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얘가 45도기 때문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훨씬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가 2루트 2니까 여기가 2인 거 되겠니? 이렇게? 여기가 4죠. 그럼 1대 2대 루트 오면은 여기가 2루트 5죠?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 법칙까지 좀 안 써도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니? 이렇게 중학교 때처럼 보조선이 그어서. 됐니? 응. 그러면 이 삼각형 DAB랑 삼각형 ECB랑 합동이잖아. 45도, 45도에, 그 다음에 여기 4고, 4고, 그 다음 또 뭐 있어? 어, 이거 합동 맞니? 합동은 맞긴 한데요. 네네네. 그래서 합동해서 요 길이가 같은 거니까. 아, 2루트 2, 2루트 2. SMX 합동이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2루트가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코사인 법칙을 써도 되는데, 코사인 법칙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계산이 좀 편해지겠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방법을 좀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저 세타를 구하는 거. 자, 그럼 저 세타를 구하는 팁도 알려줄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이 좀 문제가 복잡해졌는데, 이 상황을 다시 이렇게 뜯어서 그려볼게. 이렇게. 여기가 2루트 5고, 여기가 2루트 5야. 그 다음에 여기가 2루트 2야. 이거 세변의 길을 이용해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돌리셔도 돼요. B가 복잡하니까 이거 지워서 돌리셔도 되는데, 여기서 그럼 넓이를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넓이. 자, 지금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18인데, 하나의 넓이가 6이니까, 6이라는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이거. 2 루트 5의 제곱에다가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맞니? 그러니까 요거는 4, 5, 20이잖아. 10이잖아. 사인 세타가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이라 쓸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분명히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것보다 계산상의 이득이 좀 있죠. 그러니까 네, 요런 것도 생각해 주세요. 아마도 예상컨대 해설은 이 완전 코사인 법칙을 여기서 코사인 법칙 써서 이거 구한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아마 2번 쓰는 방식으로 어, 해설은 풀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코사인 법칙을 피할 수가 있죠. 수선의 발을 내려서 네, 그러니까 일단은 6대 6대 6루트인데 6루트인데 2루트 2루트 2루트이니까 여기가 2 돼서 여기 4니까 여기가 2루트 나오고 그래서 2루트 2루트 나오고 여기 2루트인데 거기서도 코사인 법칙을 안 쓰고 어떻게 할 수 있다? 네, 넓이 이용해서 넓이가 3분의 1 되는 거니까 36, 8에 3분의 1이면 6인데 사인 세타를 거기서 자, 분명히 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풀려고 하는 문제인데, 그 코사인 법칙으로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이렇게 코사인 법칙을 전혀 안 쓰고도 계산을 좀 해보시길 바래. 어, 다음 질문 주세요. 하나만 더 받고, 지침도 나가볼게요. 4할 것씩 3번? 4번? 잠깐만. 수능 기출 문제, 요거 볼게요. 자, 지금 저기 원두각이 같은 상태네. 일단 그림 좀 그려볼까?
자, 여기 원이 있어요. CD라는 점이 있는데,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고, D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의 길이가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주각이 같으니까. 여기 A라는 점이 이쯤 있다고 했을 때, 요렇게, 요렇게 그려지죠. 네, 지금 여기 있는 각이랑 여기 있는 각이 같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AB 길이가 5고, 그 다음에 AC 길이가 3루트, 그 다음에 AD의 길이가 7, 이런 상황입니다.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자, 원의 반지름을 물어봤어. 내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통틀어서 저기 원의 반지름이 나오는 게 사인 법칙이 유일하다고 했죠.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커플 조건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커플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컵.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인 값이랑 이제 그 대응하는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자, 도대체 수익은 진행을 뭘로 해볼까? 여기 똑같고, 여기 있는 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나요? 5대 7인 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그걸로 진행을 하기가, 네, 5대 7. 할 수도 있고, 사인 주고. 알고리즘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주각이 똑같고 원주각이 똑같으니까 여기 현의 길이 같은 거 동의하세요? 현의 길이 똑같죠? 호의 길이는 비례 관계지만 현의 길이는 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경향성은 같죠? 호의 길이가 같으면 같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저 호의 길이가 같은 걸 이용해 볼게요. 호의가 같은 걸 이용해 보겠습니다. 수산 법칙을 이용해서 가볼게요. 자, 그래서 BC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BC의 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3 루트 5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B 곱하기 C의 코사인 A니까 코사인 이 동그라미죠. 이렇게. 됐니? 근데 CD의 제곱은 또 어떻게 되니? CD 제곱은 3 루트 5의 제곱, 그 다음에 7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루트 5,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코사인 똑같이 동그라미지. 이렇게. 자, 그런데 얘네들이 어떠니까? 같지, 길이가. 똑같지, BC하고 CD. 그래서 이걸 변면이 어떻게 본다? 이렇게 빼본다. 빼면 결과가 나오겠다. 이렇게 빼볼게요. 여기는 이제 0이 되겠지, 똑같으니까. 여기는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을 하시면, 자, 얘네들은 지워지고, 얘네들은 소호가 되겠지? 그다음에 7의 제곱에서 5의 제곱을 빼면은 2 곱하기 12니까 24지,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 이 코사인 이거를 그냥 편의상 라지 x라고 쓸게요. 됐니? 자, 그러면, 어, 이거 묶어줘 볼게. 얘도 라지 x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30 루트 오고, 여기서 이거 정리하면 몇이니? 얘는 30 루트 오고, 마이너스, 이 녀석은 12 루트 오죠. 이렇게. 어. 그래서 위에 걸 빼주면은 마이너스 12 루트 5 x가 되죠.
따라서 x가 뭐니? 12 루트 5분의 24인 거 맞아? 그럼 이거 정리하면은 루트 5분의 2인 거 맞아? 그게 코사인 동그라미인 거 맞냐고 이렇게. 됐어? 그러면 코사인 동그라미가 나왔죠? 코사인 동그라미 이겁니다. 그럼 그게 되는 가상의 삼각형을 그려볼게.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는 거. 이거 루트 오브 여기가 2지. 여기는 몇이야? 1이지. 따라서 사인 동그라미는 몇이야? 루트 5분의 1이겠지. 그 끝났지? 자, 사인 값을, 저기 또 코사인 값을 아니까 BC 길이 구할 수 있고, 그럼 커플 조건이 완성되지.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커플 조건이 필요하니까 이 BC의 길이를 알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을 알면 반지름을 알 수 있는 구조인데 사인 값은 나왔잖아. BC의 길이는 그 코사인 값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BC의 길이를 이번에 또 코사인 법칙 혹시 회피할 수 있는지 쉽지는 않아 보이네. 음, 네, 여기서는 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네. 코사인 법칙 되게 좋은 법칙인데 구해 볼게요. 그럼 BC의 제곱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죠? 음. 이 식에다가 x에다가 루트 5분의 2를 대입한 걸 계산해주면 되겠지. BC의 제곱은 저거 25 더하기 9, 45 마이너스 30 루트 5에 루트 5분의 2를 넣어주시면 되겠지. 루트 5 약분되고 마이너스 60이야. 자, 이건 70이지? 마이너스 60. 그래서 10이 나오지. 따라서 BC의 길이는 루트 10이 나오게 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루트 10이 나오고 이 녀석에 대한 사인 값이 루트 5분의 1이 나오게 됐으니까 최종 결론 자, 이 R은 커플 조건 자, 사인 저 동그라미 분의 루트 10이니까 자, 위아래에다가 루트 5를 곱해주면은 루트 50이 되겠지.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요 값이 되겠네. 자, 그러면 이거는 25를 밖으로 빼주면 5루트이지? 이렇게. 이게 정답이 되겠네. 이렇게. 됐니? 자, 이 문제 복잡했으니까 알고리즘을 정리를 해볼게. 첫 번째, 이 원주각이 같은 걸 이용해서 현의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SAS 조건이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으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얘네들 표현해볼게. 그러니까 첫 번째, BC의 제곱은 이제 여기서 코사인 법칙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CD의 제곱은 이렇게 표현되는데 BC하고 CD가 같으니까 변면이 빼주게 되면 결국에 코사인 값이 발견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럼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알았으니까 결국에 이제 SAS 조건으로 여기 길이도 알게 되고 코사인을 사인으로 전환해서 결국에는 이제 커플 조건을 알게 돼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아는 이러한 알고리즘이야. 알겠니? 자,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 어디 있죠? 빗변의 중심이 있죠. 자, 485번. 지금 이제 요 단원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중학교 4학년 2학기 걔네들이 자, 쏟아져 나오는 그 단원이야. 자, 원이 있고요. 그 원을 외접하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원의 중심을 연결한 이러한 선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A고, B고, 네, 여기가 D고, 여기가 C.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DB의 길이가 4인 것만 알려줬네요. DB의 길이가 4인 걸 알려줬어요. 이렇게. 자, ADC 외접원의 넓이군요. 여기는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 ABC가 아니라. 외접원의 넓이를 알기 위해서는, 외접원의 넓이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외접원의 반지름이 필요하죠.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기 위해서는 커플 조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는 요 ADC 삼각형의 어떤 대응각과 대응변의 길이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음. 자, 일단
또 원의 반지름이 3인 조건이 자, 장의 이등분선에서 아니 저기 뭐야 우리 원과 이 원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다 접선이죠. 원과 접선에서 직각이 하나 등장하면 자, 이거 기억하세요. 원과 접선에서 저기 직각이 등장하면 이 직각이 정사각형을 부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중심에서 이렇게 수선의 말을 이렇게 내려볼게. 여기 원의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3이고 3이죠. 근데 이렇게 접선과 얘가 수직이죠. 직사각형이 됩니다. 근데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쌍쌍복사돼서 결국 여기가 이렇게 정사각형이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3인. 그러면 여기는 4니까 1이 되겠죠? 이 부분은.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닮은 B에 의해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요 길이. 자, 구해볼까? 지금 요 각도에 대해서 탄젠트가 3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요거의 세배가 요거란 말이야. 4의 세배가 요거니까 여기는 몇이겠어? 12인 거야. 그러니까 요 길이가 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요거 다시 한번. 이제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랑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랑 닮음이잖아. 근데 밑변하고 높이 비가 3대 1이래. 여기 큰 삼각형에서도 3대 1인데 여기가 4니까 여기가 10이니까 여기가 9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4고 10이고 하니까 저 AD 길이를 알 수가 있다 이거야. 자, AD 길이는 몇이 나옵니까? 여기가 4고 여기가 10이니까 피타고라스 쓰면은 1대 3이죠? 그럼 1대 3 루트 10이니까 여기가 4 루트 10 이렇게 나옵니다. 됐니? 이렇게 4 루트 10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직 갈 길이 조금은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이게 약간 중등기하가 몰빵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요 각이 2등분 되죠? 요렇게 맞나요? 그럼 저 강의 내각의 2등분선으로 어, 저거를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좀 되게 저기 교육점 기초이기도 하고 저기 하여튼간 되게 중등기하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내각이 2등분 되는 거 이해되시죠? 왜냐면 요 직각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잖아요. RHS 합동. 그래서 내각이 2등분선은 또 그 비례식이 성립되죠. 그런데 x를 하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CD의 길이를 x라고 나눌게요. 이렇게 됐니? 그러면 잘 봐봐. 지금 BC의 길이는 몇이니? BC의 길이는 x 플러스 4지. 요 BC의 길이. 거기에서 3을 빼면 이 접점까지의 거리가 나오죠. 요 길이. 여기서 3을 빼면 요 길이가 x 플러스 1이죠. 그럼 접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까지도 x 플러스 1이죠. 여기는 몇이야? 9가 되죠. 피타고라스로 엔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를 구하게 되면 결국에 요거 세변의 길이가 완성이 되잖니. 그치? 어. 그러면 봐봐. 일단 x를 구하게 되면 요 각의 삼각비 값을 구할 수 있지. 세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힘들게 동그라미 코사인 법칙으로 동그라미 코사인을 구한 다음에 사인으로 바꾸지 말고 편안하게 이걸로 구해봐. 이거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래서 알고리즘이 좀 복잡해요. 일단 가볼게요. 자, 큰 삼각형에 대해서 피타고라스를 쓰시면 이렇게 되겠죠. 12의 제곱 더하기 요 길이가 이제 BC가 x 플러스 4였으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이 자 x 플러스 10의 제곱이 되니까 이걸 넘겨줘서 합차 공식을 쓰게 되면 빼면 6이고 더하면 2x 플러스 14지 이렇게 그게 12의 제곱이잖니 양변을 6으로 나누면 여기 2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좌우변 바꿀게 2x 플러스 14는 24니까 따라서 x는 몇이 나와? 5가 나오게 되지 자 그럼 그림이 이제 들어졌으니까 여기다가 세로 그릴게 자 x가 5가 나왔어 자, 요렇게. x가 5니까 여기는 6이 돼서 여기는 15가 되지. 여기는 12가 되고. x가 5가 나와서 여기는 9가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 상태지. 이렇게. 음. 자, 그러면 요 각도. 내가 요 각도를 구해볼게.
그 각도에 대한 그 사인 값이 몇이야? 요 각도를 C라고 해볼게. 사인 C가 몇이지? 너무나 15분의 12인 거 맞니? 어, 그래서 5분의 4인 거 맞아? 이렇게. 자, 요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을 알았네. 근데 내가 뭐만 알면 돼? 이 10이 아니야. 요 길이야, 요 길이. 여기 빨간색만 알면 되지. 그 빨간색 아까 몇이었어? 4 루트 10이었지? 됐어? 얘하고 얘가 커플이지? 지금 우리 요성각형 갖고 하는 거잖아. 결론. 자, 결론. 자, 이 L은, 자, 사인 값은 5분의 4고요. 이거의 커플인 4 루트 10이니까 계산이 되겠죠. 그럼 위아래 5 곱해주고 4 나눠주면은 따라서 R은 2분의 5 루트 10이 되죠. 그럼 R이 5 루트 10이니까 그거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요거니까 S는 R 제곱 파이니까 화면 들어가나? 어, 이게 4분의 25 곱하기 10 한 다음에 저기 몇 되는 거야? 파이 붙이면 되겠지? 그럼 요거 계산하면 2분의 125 파이가 되는 거란다. 그래서 꽤 복잡한 문제였네. 자, 여기까지 알고리즘 한번 정리해 볼게. 중학교 때 나왔던 개념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첫 번째 알고리즘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이 원 입장에서 얘가 접선이네? 그래서 이거 중학생들한테 되게, 중학생인 거구나. 훈련 많이 시키는 건데, 직각이 등장해서 여기 정사각형이 하나 나와. 그럼 이게 반지름이 3이니까 333이라는 정사각형이 되고, 여기가 4라는 조건 때문에 여기가 1이 돼서 3분의 1이 나오게 돼. 그러니까 3분의 1. 그러니까 여기가 4니까 여기는 12가 되니까 여기 길이가 9라는 걸 알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AD의 길이를 알 수 있게 돼요. AD 길이를 알게 된 거는 되게 큰 수학이지. 왜냐면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커플 조건이 필요한데 AD 길이 알았으니까 이 각에 대한 사인값만 이제 알면 되는 거거든. 자, 그 다음은 이제 접선이 복사되는 거가 되게 많이 나오는 발상인데 그래서 이 접선의 길이를 x라고 아니 저기 여기 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x라고 하면 이 길이는 x 플러스 4가 되고 이 길이가 여기 접선까지 길이가 3이었으니까 여기는 거기서 3을 뺀 x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럼 접선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여기도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가 9였으니까 여기도 9가 되겠지. 그러면 접선의 길이로 빗변은 x 플러스 10이 되고 밑변은 12가 되고 얘는 x 플러스 4가 되니까 그걸로 피타고라스로 돌리게 되면은 x의 길이를 알 수 있게 되겠지. x의 길이를 알게 되면, 그럼 이제 여기 길이 나눴으니까 x의 길이를 알게 되면 이 각도에 대한 저기 사인 값을 알게 됨으로써 이제 커플 조건으로 저기 뭐야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게 되게 되고 그걸로 넓이를 구하는 그런 문제였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특징이 뭐니 들어보니까 호흡이 길어. 숨을 되게 오래 참아야 되지. 이 훈련을 많이 해야 돼. 이건 단기간에 안 돼. 어. 그래서 이걸 많이 하게 되면 점점 생명 듣는 호흡이 길어지고 되게 길어져야만 모의고사 고난도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해. 그러니까 그런 연습 하나도 안 하고 정신줄 놓고 샤능도 하나도 안 하고 정신줄 놓고 있다가 겨울방학 때 깨작 깨작 선행으로 조금 맛보고 3월 들어간 애들이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숨도 못 쉬어요. 그러니까 막 30점, 40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비교적 고등학교 가서 따라잡을 수 있을까? 고등학교 학교 늦게 끝나는데 시키는 건 되게 많은데 학교 갔다 오면 피곤해 죽겠는데 그거 언제 따라잡아? 비교적 생활이 여유로운 중학교 때 유일하게 마지막 기회야. 지금 저런 걸 연습할 수 있는. 이해 되겠어? 이 삼각형과 넓이는 중학교 때도 좀 했었던 내용이고 오늘 들어가는 이제 수열은 되게 호흡이 짧을 거야. 되게 이해하기가 엄청 쉬울 거야. 아마 너네가 고등 수학을 한 이래로 가장 쉬운 마지막 단원이 될 거야. 대신에 얘는 알려주는 게 많이 없는데 나중에 시키는 게 어려워. 내신 수준에서는 크게 어려울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의고사가 되게 추론하는 나열하는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자, 요건 아까 문제 풀 때 설명했으니까 좀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그 높이를 저기 열차 타기로 설명하면 이렇게 SAS 조건으로 넓이의 표현이 가능해진다. 아까 설명했던 거죠? 넘어갈게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이랑 도형을 봐볼래? 자,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말하는데 여기서 대각선을 그으면 무조건 합동인 두 개의 삼각형이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볼게.
그러면 이 평행 때문에 이렇게 억각끼리 같게 돼서 SAS라는 합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평행사변형은 둘로 쪼개면 무조건 삼각형이 나오게 돼요. 그럼 거꾸로 말해서 우리 지금 삼각형을 먼저 배웠죠. 삼각형을 두 개를 붙이면 평행사변형이 되니까 삼각형 두 개 붙여서 평행사변형이면 2분의 1만 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나온 거예요. 1번이. 이해되겠어? 사각형은 2분의 1이 안 들어간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사각형은 자, 좀 별표 하나 쳐봐. 아래에 있는 사각형은 어때? 2분의 1이 식이 들어가지. 그리고 심지어 변의 길이가 아니라 대각선의 길이를 갖고 놀고 있어. 그래서 여기는 요 2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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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러니까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은 어떤 일정한 요건이 되어야 되는데 얘는 평행사변형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그냥 날 것 그대로의 사각형이야. 자, 그러니까 평행사변형도 이거가 해당이 된다는 거야, 이 계산이. 자, 대각선의 길이 하나를 A라고 하고 다른 하나를 B라고 해볼게. 그리고 대각선끼리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지금 넓이가 왜 저렇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봐 볼게. 자, 요 A라는 대각선과 평행하게끔 요 점에서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줄게. 요 점에서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줄게. 자, 됐니? 이번에는 여기 B라는 요 대각선에 평행하게끔 요 점에서 보조선을 그어줄게. 요 점에서 보조선을 그어줄게. 그러면 겉에 이렇게 큰 사각형이 생기게 되는데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되죠. 평행사변형의 결정 조건 1번. 마주보는 두 쌍의 대면이 평행하니까 얘는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 공식은 바로 1번에서 소개가 됐었지. 여기가 B니까 이 길이도 B가 될 거고 여기가 A니까 이 길이도 A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도 A가 되겠고 여기도 B가 되겠지. 자, 이 세타의 막곡지각에 또 대각이 되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되게 작은 평행사변형 4개가 될 거 아니겠니? 얘 평행하고 얘 평행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S, A, S 조건으로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하면 돼. 그러면 일단은 전체 큰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AB sin 세타가 되는데 잘 봐봐. 지금 우리는 흰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런데 얘도 대각선에 의해서 합동인 절반, 활동인 절반, 절반 해야 되니까 그래서 2분의 1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원리를 공감을 해보시고요. 자, 그럼 문제를 빠르게 풀어볼게요. 네. 11번. 얘가 sin C의 값을 구하라. 예각이라는 말이 준 게 어떤 두 개가 이루는 각은 예각을 볼 수도 있지만 둔각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런 것 때문에 구분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11번. 이렇게. 11번에 1번. 삼각형 ABC에서 상황 빨리 그려볼까? A, B, C. 자, 스몰 a는 뭐야? A가 바라보고 있는 여기가 10이고 B가 바라보고 있는 여기. 그래서 이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을 알아야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넓이가 저거래. 그래서 넓이 S는 20 루트 3이래. 근데 걔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C죠. 그래서 이 등식을 풀어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저기 양변을 10으로 나눠주면 여기는 이겠고 2로 나눠주면 여기는 4겠지. 여기 또 2가 되니까 따라서 sin C는 2분의 2, 3이 돼. 근데 C가 예각이라 했으니까 C는 몇 도? 60도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바로 2번 해볼게. ABC에서 B하고 A가 35도이고 넓이가 2일 때. 자, 그래. A가 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BC. 자, B가 바라보고 있는 게 4고, 그 다음에 A가 135도, 이렇게. 음. 그럼 이제 내가 여기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 어. 그래서, 자, 그러면은, 봐봐. 이건 한 번에 나눈 문제가 아니네. 문제에서는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A예요. 근데 이제 지금 내가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요거란 말이야. 이 네모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네모의 길이를 일단 넓이를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SAS 조건이니까 또 뭘 쓸 수 있어?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거야. 가볼게. 일단 넓이 S가 2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네모 곱하기 저기 사인 135도 요거야. 사인 135도가 얼마지 성호야? 2분의 루트 2 그치? 그래서 이게 4분의 루트 2니까 루트 2 네모가 되겠다. 그럼 따라서 네모는 루트 2가 되겠지 이렇게. 어, 네모가 루트 2야 여기가. 그럼 SAS 조건이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A를 구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자 A의 제곱은 루트 2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2 BC 그다음에 코사인 135도. 코사인 135도는 몇이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쓸게요. 그럼 계산해볼까? 요거는 2고 여기는 16이고 루트 2 루트 2 약분되고 마마 플러스 되고 여기는 플러스 8이 되겠지. 그래서 24, 26. 따라서 A는 루트 2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랍니다. 자, 이해할 만하나요? 자, 뒤에 것까지 좀 다 해보고 해볼게. 응. 자, 세변의 길이가 같을 때 뭘 구하래? 넓이를 구하래. 요거는 헤론의 공식이라는 거를 좀 써보려고 하는데 일단 저기 여기서 저 뒤에 특강 있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해볼게요. 필수 12번입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세 변의 길이로 주어져 있을 때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조금 더 우선되는 게 뭐냐면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헤론의 공식은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쓰는 공식이야. 두 번째는 세 변의 SSS 조건이 있으니까 이 SS 조건으로 코사인을 구한 다음에 그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꾼 다음에 하는 그 SNS 조건으로 하는 그 넓이 공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헤론의 공식이 뭔지 먼저 설명해 줄게. 헤론의 공식에 대한 증명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헤론의 공식이 뭐냐면 이렇게 삼각형이 세변의 길이가 A, B, C라고 주어져 있을 때 스몰 s를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스몰 s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한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3으로 평균 내는 게 아니라 2라는 거 조심해줘야 돼. 중요합니다. 실수 많이 하거든요. 2로 나눠주신 다음에 넓이 라지 s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루트 s 곱하기 s 마이너스 a, s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s 마이너스 c 이렇게 이거 구해주시면 돼요. 스몰스 한번 구해볼까? 이걸로 스몰스는 몇이니? 지금 저기 1번 해보면 1번은 A가 5고 B가 7이고 C가 8이지 이렇게 13에다 20이니까 S는 몇이야? 1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공식에다 바로 대입해 볼게. 10 곱하기 10에서 5 빼고 10입니다. 10에서 5 빼고 10에서 7 빼고 10에서 2 빼면 얘는 300이지. 그래서 3 10 루트 3이야 이렇게 넓이가. 어때? 꽤 금방 나오지. 음. 자, 이거는 대신에 1번을 두 번째 방식으로 풀어볼게. 대신에 한 문제만 풀게. 자, 이번에는 여기 왼쪽에다가 지울게요. 그,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방식으로도 한번 풀어볼게. 쉣. 다시 한번.
바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A가 루트 5, A가 5, B가 7, 그 다음에 C가 8, 이렇게. 내가 어떤 거 하나를 타겟팅 해야 되는데, 이때 팁이 가장 긴 변의 짝꿍법. 얘로 일단 해볼게요. 자, 코사인 C는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5 곱하기 7 분의 5의 제곱 플러스 7의 제곱 빼기 8의 제곱 이렇게 되죠. 고상식 쓰면. 그러면은 요거는 7 빼기 8하면 마이너스 1 더하니까 마이너스 15니까 분자는 10이 되겠고 그래서 7분의 1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어. 자 그러면 7분의 1이 나오는 삼각형을 그려보시면은 여기는 루트 48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됐니? 그러면 사인 C는 몇이니? 사인 C는 7분의 루트 48이니까 그래서 결국 넓이 S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루트 48이 되겠죠. 저기 7분의 48 이렇게. 그러면은 7하고 7이 약분되고 여기는 16이 4로 나가면 어, 10 루트 3 똑같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좀 더 많이 했나? 그냥 요거 더 쉬워 보이는데 이 헤어링 음식이 숙달되면은 좀 더 쉬웠을 그런 문제다. 자, 이 세 개까지 해볼게. 이 두 개까지 더. A의 크기를 구하세요. A는 예각이다. 자, 이거 13번은 아주 기초적인 문제죠? 음. 자, 항상정 ABCD 넓이가 40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8이면 여기가 10이야. 여기가 A면 여기를 물어보는 건데 넓이가 40이래. 평행사변형 넓이 40은 8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없이 sin A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A는 몇 도야? 30도. 간단하지? 너무너무 쉬운 문제야. 14번까지 봐볼게. 자, 이번엔 이제 대각선이지? 그래서 이루는 각이 30도. 어차피 그 30도에 대한 그 도각도 사인 값은 똑같기 때문에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죠. 자, 등변 사다리꼴이네. 14번. 등변 사다리꼴은 이렇게 옆변의 길이가 같지. 그리고 밑각의 크기도 같지. 이렇게. 밑각 크기 같다 보니까 밑각 크기도 같지. 너네 그리고 이런 것 좀 알아줘야 돼. 얘가 요 평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더하기 x가 180이라는 조건이 이 주황색 평행이랑 같은 말이야. 뭘까? 동그라미 동의각이 요거지. 동의각이 얘랑 똑같다는 말이 평행이 된다는 뜻이잖아. 동의각이 같다라는 말은 걔네 나라는 게 평행선이라는 말이지. 근데 얘네들이 더하면 평각이니까 180이지. 그래서 이웃한 두 각의 합이 180이라는 말은 그 이웃한 두 각의 이웃하는 그 방향에 엇갈리는 방향이 평행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평행이라고 안 주고 거기서 180이다 이렇게 주기도 해요. 이렇게 대각선을 두 개를 그었어. 대각선의 길이도 서로 같죠? 이렇게 이 두 개 삼각형이 합동이 되니까 그게 이제 30이래. 이렇게. 자, 이루는 각이 등변사들꼴 넓이를 구하세요. AC가 6이래. 그러면 자, 이게 하나가 6이니까 S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30 하면 되니까 자, 4분의 36이니까 9가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자, 일단 여기까지 확인 체크 풀어보실게요. 헤로는 공식 방금 설명했고요. 자, 이거 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수열 넘어가. 자, 등차 수열 나가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수열이 뭔지 좀 알아볼게요. 수열은 그냥 숫자가 열거된 게 수열입니다. 1, 1374, 552 전화번호 같은 거 그냥 수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랜덤하게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저기 분석하지는 않겠죠. 우리는 어떤 규칙성이 있는 레귤러리티가 있는 수열만 다루게 됩니다. 그 규칙성은 대표적으로 디퍼런스 차이가 일정한 등차 수열이 있고요. 레티오
일정하게 곱해지는 그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그 등차수 등비 수열이 거의 내용이 되게 비슷해요. 곱해전자 차이라서. 일단 수열의 표시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수열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어떤 알파벳으로 그 수열의 종류, 3씩 더해지는 그룹, 2씩 더해지는 그룹, 그렇게 수열의 종류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그 종류의 번째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수열, 등차 수열 하나 예시로 들어볼게요. 1, 3, 5, 7 이렇게 계속 나가는 수열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이 수열을 이제 A라고 지칭을 한다면 얘는 A1이 되고 얘는 A2가 되고 A3가 되고 A4입니다. A라는 수열의 몇 번째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항을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A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규칙이 있죠? 몇씩 더해주는 규칙이 있습니까? 2씩 더해주는 규칙이 있죠. 이처럼 이씩 일정하게 더해져서 그 2라는 숫자를 디퍼런스 뒤에요. 얘를 공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더해지는 이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요. 이 등차 수열, 그러니까 비트박스에는 곱치기, 박치기 두 개 안 되는 거죠. 등차 수열에서는 여기 있는 요 초항과 자, 얘를 첫 번째 항 초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초항과 여기 있는 이 공차 이 두 가지를 알면 네,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리하면 수열은 단순하게 숫자가 나열된 건데 규칙성이 있는 애들만 다뤄보게 될 거고 그 규칙성 중에 첫 번째로 일정한 공차만큼이 더해지는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항을 초항이라고 부르고 그 초항은 1이 되겠어요. 그 1에서 공차인 2씩 계속 더해지는 이 과정입니다. 그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매번 내가 어떤 날은 7번째 항이 궁금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37번째 항이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이씩 다 더할 수 없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냐면 내가 원할 때마다 바로바로 알려주는 자판기에 대한 욕구가 생길 겁니다. 자판기. 그 자판기를 정신 용어로 일반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반항은 내가 언제 어느 때나 몇 번째 항이 알고 싶어 하면 그걸 바로 알려주는 항으로서 소위 N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번째 항. 그 N에다가 내가 알고 싶은 걸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AN이라고 표시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돼서 어떤 n번째 항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표시할까요? 이 n항을 구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n항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될 마인드가 뭐냐면 바로 수열은 점프가 진행이 된다는 건데요. 자, 네 번째 항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에서 점프가 얼마만큼 진행이 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의 점프가 진행이 되는 거 맞나요? 한 번의 점프마다 공차인 2씩 더해지게 되니까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알고 싶은 것과 초항의 혹은 기준이 되는 그 칸수 차이, 세 번의 점프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한 번의 점프마다 공차씩이 이렇게 곱해지는 이러한 원리가 될 것입니다. 이걸 먼저 연습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의 여덟 번째 항은 A의 세 번째에서 몇 번의 D를 더하게 될까요? 얘네 차이가 다섯 번째니까 다섯 번의 점프가 필요하니까 5D가 더해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간단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원리로 n번째 항은 첫 번째와 비교했을 때 몇 칸이 띄어져 있나요? n-1칸이 떨어져 있는 거 맞나요? 따라서 얘네는 n-1번에 D가 더해지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제 요 식을,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일반항입니다. 이 일반항을 그럼 한번 분석해 볼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얘를 n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 보면 dn 플러스 a의 dn 플러스 a 빼기 d로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는 n의 1차식입니다. 자, 다항식이야. 1차식이라는 거고 두 번째 n의 개수가 바로 공차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항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여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반항을 이제 이런 식으로 뽑아서 공식에 대입하면은 얘를 예시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A에는 토항이 1이니까 거기다가 n-1에다가 동차인 1을 쓰면 되는 건데 자, 요거를 조금 더, 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자, n의 개수가 공차죠. 그래서 an을 일단, 공차가 이제 여기서 몇이었어? 2였잖아. 2n을 박아주세요. 2n을 박아주세요. 그 다음에 n에다가 1을 넣으면 초항이죠. 초항이 1이 나오기 위해서 2가 나오니까 이렇게 보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자, 등차수열 일반항 구하는 연습 몇 개 해보겠습니다. EX1, EX2, EX3 정도?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5, 8, 11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3,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거. 자, 일단 규칙성을 한번 파악해 볼까요? 여기서는 얼마만큼의 변화가 생겼니? 그거까지 얘기해 볼래? 플러스 4만큼의 변화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플러스 3만큼의 변화가 있는 거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4만큼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 첫 번째 항이 요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거 갖고 가볼게. 화면에 다 들어오지? 야, 야, 어, 자, 들어온다. 오케이, 봐봐. 요 녀석은 봐봐. 내가 알려준 방식. 그러니까 여기다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절대 추천하지 않아. 자, n의 개수가 공차라고 했지. 몇 n을 일단 박아버려? 4n을 박아버려. 알겠어? 근데 1을 대하면 1을 넣으면 첫 번째 항이니까 초항이지. 초항이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돼. 여기서는 4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5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주면 돼. 어때? 알겠어? 자, 두 개 더 해볼게. A는 일단 몇 n을 박아줘? 플러스 3n을 박아줘.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3이 나오는데 5가 돼야 되니까 2로 이렇게 보정을 해주는 거야. 자, 마지막. A에는 마이너스 4n을 박아버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7이 나오기 위해서 11로 고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하게 되면 너네 지금 등차수 문제 다 풀 수 있어. 졸라 쉽지. 끝났어. 자, 가볼게. 등차 중앙만 따라하면 돼. 자, 등차 중앙 끊어서 가볼게. 자, 요거 가볼게요. 1번, 자, 스트레이트로 쭉쭉쭉 가면 1번.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 2야. 마이너스 2.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진 않았죠? 자, 그러면은 내가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돼? 저기 D를 찾아야 돼. D 어떻게 구하죠? 자, 내가 얘네 그 조건을 갖고 있잖아. A4에서 A1을 빼면 몇이야? 플러스 11이니까 9지. 근데 이거 몇 D야? 네 번째하고 첫 번째하고 사이는 몇 칸 점프야? 세 칸 점프지. 그래서 3D인 거 맞아? 이렇게. 한 칸마다 디퍼런스 D니까. 따라서 D가 얼마야? 3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끝났지? 그 따라서 A에는 몇 n을 박아버려? 3n을 박아버려. 그 다음에 1 대입해서 마이너스 11이 나오게끔 해도 괜찮고, 4 대입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게끔 해도 돼. 그러니까 이름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가볼게. 4를 대입하면 12가 나와. 근데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야. 그럼 1을 대입해도 마이너스 11 되는 거 확인되시죠? AN만 알면 너네 진짜 등차수야. 지금 90%는 다 이해가 된 거야. 자, 2번 가볼게. 자, 31번째. 이제 점점 막 나가네. 자, 31번째 함을 내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그래서 등산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초항과 공차였다 보니까
A 플러스 몇 D? 30칸 D. 이렇게. 첫 번째 하고 얘는 30칸 차이잖아. 그치? 그래서 A 플러스 30D가 얼마나? 85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 그니? 그 다음에 45번째. 그럼 A45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나오나? A 플러스 몇 D? 44. 초항은 첫 번째잖아. 그래서 첫 번째하고 45 사이는 44칸이죠? 맨 44칸 점프를 뛴 거죠? 그게 얼마나? 127. 그러면 뭐 하면 돼? 기억하고 니은하고 연립 1차 나눌씩 풀면 되는 거잖아. AD 알면 다 알 수 있는 거거지. 윤리 어떻게 보면은 가장 베이직이야. 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렇게. R식은 위식을 빼주면 14D인데 그게 얼마냐? 40이야? 숫자가 별로 이쁘지 않네? 어쨌든 40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일단 요대로 좀 킥해볼게. 막 14분의 40 이렇게 쓰기 싫어서. 자, 100번째 항을 구하네, 100번째. 그럼 100번째 항은 뭐니? 그, 잠깐만, 죄송합니다. 127이구나. 어쩐지. 127, 그러면은 여기 32지? 그럼 따라서 D는 얼마야? 3 이렇게 나오네. D가 3이면 A는 얼마야? 90이니까 마이너스 5 나오지? 이렇게. 자, 난 등차수열에서 세상을 다 갖췄어. 그럼 100번째 항은 어떻게 돼? 100번째 항을 성우가 표현해볼래? 100번째 항은 A 플러스 몇 D? 그렇지. 초항에서 99간 차이 되니까 99D. 따라서 포항은 마이너스 5고 3에다가 99 이거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27, 27, 297이니까 29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계속 더 갈게요. 그 다음에 3번. 자, 이거는 등차 중앙을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잠깐 등차 중앙이라는 개념을 설명해보고 갈게. 자,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가운데 중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으로 예를 들어볼게. 포함을 보통 A라고 보니까 그 다음은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중앙의 역할을 할 녀석을 하나 짚어볼게. 세 번째. 그러니까 누군가의 중앙이 될 수가 있어. A2는 1하고 3 사이이 될 수 있잖아. 일단 A3를 적어볼게. 자,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인 얘네들 사이의 가운데 항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3의 요 3이라는 녀석은 A2의 이 2와 A4의 요 4의 저기 중점이지. 자, 2하고 더 평균된 게 3 아니야? 그게 가운데야? 그럼 봐봐. 저기 A7이라는 거는 A1과 누구하고의 가운데 항일까? A6과 A13인 거 이해되겠어?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하고 더해서 나누기 2하는 게 얘가 되는 관계가 바로 중항이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저기 이게 되게 중항이 뭔지 알겠어? 얘하고 이거 더하고. 그러니까 더해갖고 나누기 2한 게 요거면 얘를 곱하기 2한 게 더해서 10이 되는 애들은 무조건 가운데 항이 얘인 거야. 자, A3하고 더해서 14가 되는 것도 몇이야? A11이지. A5하고 14가 되는 건 A9지. 얘네들의 중앙은 무조건 얘가 얘만 이해되겠어? 자, 그럼 저 중앙에 뭐 어쨌길래? 자, 이런 성질을 띱니다.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여기는 봐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해서 평균 낸 게 얘가 나옵니다. A 플러스 D하고 A 플러스 3D를 더해서 평균 낸 게 가운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 그 번째를 평균 내서 나온 항을 바로 중항이라고 하는데 그 중항은 그러니까 이게 함수하고 되게 비슷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1이 3이라는 것과 A1이 3이라는 거가 의미상으로 되게 비슷한 거거든. 실제 수열은 함수랑 되게 비슷해. 함수는 실수 전체지. 근데 여기서는 자연수에서만 정의가 되는 거야. 1, 2, 3, 4. 그래서 함수랑 되게 비슷한 건 맞아.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저기 번째를 평균 내서 나온 거는 그거에 대한 함수값, 그거에 대한 수열값도 평균 낸 데가 바로 중앙이야. 연습해볼게. 저기 나와서 3번이야. 이렇게 3번에
자, A2 더하기 A4가 6이라는 것을 아까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얘를 A 플러스 D로 쓰고 얘를 A 플러스 3D로 쓰고 해도 돼. 이것도 충분히 괜찮은 풀이 방법인데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여기는 요 녀석의 2하고 4를 평균 내면 몇이니? 3이지? 그 3의 2배랑 똑같다 이 말이야. 아, 평균 낸거 2배라고 얘기를 안 했구나. 이렇게. 자, 봐봐. 얘네 둘이, 같은 말이네. 자, 얘네 둘이 가운데 거를 2배 하면, 그래서 여기, 가운데 중항을 2배를 하면, 이제, 거기, 요거하고 요거 더한 거랑 똑같다. 자, 이거 2배 해봐. 2A 플러스 4B지. 얘네들이 곱한 거, 더한 거랑 똑같아. 그치? 근데 그게 누구도 똑같아? 여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 더한 것도 2A 플러스 4B지? 그러니까 얘가 중앙이면 앞으로 한 칸, 뒤로 한 칸, 앞으로 두 칸, 뒤로 두 칸은 다 더해갖고 저 가운데 거의 2배가 나온다고. 자, 그래서 얘를 보고서 이 A3 이렇게 써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2하고 4의 중앙이 3니까 얘네들이 더한 거는 그 가운데 거의 2배라고. 얘네들이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얘였으니까 얘네들이 더한 거는 얘의 2배라고. 1하고 3하고 저희 갖고 나누기 2한 게 2니까 2를 2배 하면 얘네들이 더한 게 나오는 것처럼 같은 논리거든. 그래서 이 조건은 간단하게 A3가 3이다라고도 요거 하나로 쓸 수가 있어. 빨간색을 써준 다음에 정리한 거를 좀 더 빠르게 쓸 수 있는 거지. 이 등차 조항이 지금 배운 것 중에서 소요 중에서 제일 중요해. 자, 그럼 가볼게. 지금 A3가 3이야. 근데 첫 번째 조건이 A5가 4A3지. 그럼 A3가 3이니까 얘가 10이지? 이렇게 두 개. 이 플러스 친 거, 이거 두 개 갖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A 플러스 2D가 3인 거는, 그 다음에 A 플러스 4D가 12인 거 이용해서 아래식에서 일식 대명이 2D가 9니까 A7의 값을 구하는 거지. 그럼 A7은 A 플러스 몇 D야? 6D지. 그래서 저기 2D가 9니까 A는 마이너스 6이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에다가 6D는 여기 30 곱한 거니까 플러스 27에서 답이 19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겠니?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음. 21이요. 죄송합니다. 21. 21이에요. 빼기를 잘못했어요. 자, 그다음 문제 가볼게. 자, 4번 볼게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구하세요. 자, 4번입니다. 이 수열을 보니까 3씩 감소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n을 이렇게 바꿔버려요. 됐니? 1 대입해서 100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104. 됐어. 이렇게 an을 바로 뽑을 수 있어. 됐니? 얘가 음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성립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따라서 n의 범위는 저기 뭐보다 커? 3분의 103보다 크지. 근데 이 3분의 103은 근사값이 몇 정도 나와? 34점 블라블라지? 34점 블라블라니까 가능한 n의 값은 35가 최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 저 a인이 0보다 작은 걸 만족하는 게 34점 블라블라 큰 거부터 만족하니까 34까지는 아직은 음수가 아니에요. 35부터 음수인 거야. 그리고 이거는 수열이기 때문에 번째기 때문에 n이 3.5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어. 이런 걸 이제 저기 이산적인 세상이라고 하거든. 이산. 음. 자, 2번도 가볼게. 자, 몇 항에서 양수가 되는지 몇씩 더해주고 있어? 2 더해주고 60 더해주고 있는 거 맞아? 그래서 AN은 일단 6N이야. 됐어? 1 대입해서 마이너스 50이 돼야 되니까 그
1 대표에서 6 빼주고 50이 되니까 58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9점 블러블러지? 그래서 n이 13부터 양수가 된다. 이렇게 있어주면 되는 거야. 됐니? 그다음에 5번, 6번, 7번, 8번까지 좀 봐볼게. 그다음 등차수열의 합 개념까지 봐볼게요. 자, 몇 번째에서 처음부터 100보다 커지는지 이거 600거랑 똑같잖아. 그치? 자, 이거 A는 한번 불러볼까? 나오나? 바로 불러주세요. A는 4번. 몇 n이야? 성화야 몇 n이야? 공차 n이라고 했잖아. 4n이죠? 그 다음 뒤에 상수항 뭐야? 1 대입해서 1이 되게끔. 마이너스 3. 너무나 동의해? 이렇게. 자, 이게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거. 100보다 커지는 걸 만족하는 이 n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103이니까 n은 25점 블라블라지? 그럼 n은 몇부터 되는 거야? 26부터. 좀 싱겁네? 반 문제랑 똑같이 나왔네? 자, 이거 낑겨 넣기 유형인데, 6번. 18과 9 사이에 xy를 넣었어. 18과 9 사이에 xy 두 개를 넣었어. 자, 가볼게. 18하고 9 사이는 원래 이렇게 한 칸이었어. 그런데 한 개를 넣으니까 두 칸이 됐고, 두 개를 넣으니까 세 칸이 됐지. 자, 두 개를 넣으니까 세 칸이 됐고, 세 개를 넣으면 네 칸이 되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18하고 9 사이에 이제 뭐가 성립해야 돼? 18에서 이게 다 등차 수열이래. 세 칸 점프를 뛰어야 9가 나온다는 요거 써주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럼 D는 따라서 D는 몇이야? 마이너스 3이겠지? 18에서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3 하면 이렇게 XY 값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니? 좀 빠르나요? 괜찮아요? 네. 영상 참고하세요. 저기 진도 좀 목표한 데까지 빼주려고. 당연히 이제 문제풀이만 할 때도 저기 되게 많이 설명하실 거야. 네.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빠릿빠릿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자, 등차 중앙이야. 이 세 개수가 등차 수열이래.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뭐 주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등차 중앙은 이렇게 어떤 관계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여기를 뺀 것과 여기서 여기를 뺀 게 같다라고 봐도 되는데, 더 심플하게 가운데 녀석을 두 배를 하게 되면 양끝 녀석을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런 관계식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직전항의 필요는 없어. A1, A2, A3, A4, A5면 A3에서 얘랑 얘의 중앙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되게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알겠어? 중앙을 딱 직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요거는 정리하면 E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되지. 그리고 인수분해 되겠죠? 이렇게 이하고 오니까 이렇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5죠?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자, 합을 구할 때 어때? 중과 배수의 관계 2분의 3이죠? 더하면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어. 8번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이런 식으로 등차수열 관계에 있는 어떤 저기 세개를 주는 이런 게 있어요. 음. 8번. 그래서 저 세수를 쓸 때는 이렇게 두는 게 되게 좋아.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D. 자, 여기서 이제 A는 더 이상 초항은 아니겠죠? 이렇게 쓰면 장점이 뭐냐면 얘는 세 개를 더했을 때 D가 소거가 되지.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는 초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 세 개 수를 다 합하면 3A가 되겠지. 그게 15래. 그럼 따라서 A는 5가 되겠네? 이렇게 A가 5고, 얘가 5-T고, 얘가 5 플러스 T지.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제곱합이 83이래. 그럼 그거 해주시면 되지. 제곱합이니까 5-T의 제곱, 그 다음에 5의 제곱, 그 다음에 5 플러스 T의 제곱. 이게 83이다. 2차식 풀어주면 되죠?
그럼 D제곱이 두 개니까 2D제곱, 마이너스 10대니까 25, 25, 25니까 75니까 넘겨주면은 8이 되겠죠. 따라서 D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근데 여기 플러스 2든 마이너스 2든 상관이 없어. 왜냐면은 3, 5, 7이나 7, 5, 3이나 세수는 어차피 똑같잖아. 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세수가 계산이 쉬워집니다. 그럼 오늘은 저 등차수열의 합의 아이디어만 좀 설명을 하고 맞춰보도록 해볼게. 등차수열의 합은 이 등차수열을 줄이는 거야. 그래서 자, 등차수열을 구성하는 두 핵심 요소, 호환과 공초였습니다. 등차수열의 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A1, AN까지 써볼게. 소항 A, 그 다음에 A 플러스 T, A 플러스 2T. 그 점에서 그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T가 N번째 항인데 그 전에 A 플러스 N 마이너스 2T가 있겠지. 이렇게. 됐니? 이거를 싹 다 더하라고 하는 문제야. 이걸 다 더한 SN을 이렇게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근데 생각해봐. 이 많은 걸 다 더하면 아무리 더하기지만 쉽지가 않겠지.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수학자 이름이 저기 파스컬인가 뉴턴인가? 이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SN을 어떻게 쓸 거냐면은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도시락술 파미드로 거꾸로 씁니다. 자, 거꾸로 써볼게. A 플러스 N 마이너스 1T 그 다음에 A 플러스 N 마이너스 2T 이렇게 해서 여기는 A 플러스 D 여기는 A 이렇게 써볼게. 이 거꾸로 쓰면 무슨 특징이 있냐면 자, 요렇게 지금 여기는 이제 AN이죠. 여기는 AN-1이죠. 여기는 A2고요. 잘 보세요. 여기서 줄목한 쌍. 첫 번째하고 n하고 더해지고 두 번째하고 n-1가 더해져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도 이제 커플이 나옵니다. 어떤 커플이 나오냐면은 첫 번째 근데 그 번째 합이 n 플러스 1이 되는 커플. 이해되겠어? 자, 그럼 하나 내가 물어볼게. 손 A7이랑 커플인 녀석은 누구일까? n-? 야? 맞아. 얘네들이 커플인 거야. 알겠니?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첫 번째. 됐어? 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투풀의 합이 뭘로 일정하니? 자, 얘도 2a 플러스 n-1t가 나오게 되고요. 얘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요. 얘도 그래요. 전부 다 2a 플러스 n-1t로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똑같은 값이 일정하면 뭐 하면 돼? 곱하기를 때리면 되잖아. 그래서 결론. 지금 내가 s를 몇 줄 더했어? 한 줄을 더 써서 두 줄을 더했지. 자, 두 줄을 더한 sn이 그 2a 플러스 n-1t가 몇 쌍에 있는 거야? n쌍에 있는 거지. 1부터 n까지니까. 되겠어? 근데 내가 원래 구하는 거는 s니까 내가 이걸 구하고 싶은 거니까 2로 나눠줘서 이렇게 되는 거란다. 이게 바로 공식이야. 알겠어? 이게 공식이야. 외워줘야 돼, 공식. 근데 합공식에서 보면은 내가 이제 커플을 되게 강조했단 말이야. 우리 이 편의상 이 N번짝을 라스트, 마지막 항이라고 한번 지칭해 볼게. 그러면 이거를 A 더하기 A 플러스 N-를 들여보면 초항에다가 라스트 항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자 이렇게 초항과 라스트 항은 이렇게 N-1이 되는 그런 커플이긴 한데 이제 문제를 살짝 어렵게 내면 아까 내가 서구한테 물어본 것처럼 A6하고 AN-5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요거만 익숙해지면 얘네들도 이거하고 똑같은 커플이라는 걸 잘 못 보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이 두 공식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